4~5m 진입로에 잘 붙어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땅 240평, 건물 20평이고요. 건물은 최근 보수로 인해 깔끔합니다. 앞마당 잔디도 주인이 살면서 관리를 잘 해놓았고요. 이 정도면 수리비 부담 없이 몸만 오면 될 듯 합니다. 이런 집을 현재 매우 저렴한 반값에 접근이 가능한데요. 영상 끝까지 챙겨보고 이 집의 위치와 가격 정보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집은 이제 원래는 이 집이 구축이에요. 그 사용 승인 연도를 보면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겉에서 이제 본 것처럼 드론에서 본 것처럼 그나마 좀 올 수리를 해놔서 굉장히 좀 좋은 컨디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현재 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지인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략 한 차 한 대 정도, 2~3m 정도 되는 시멘트 도로를 가고 있고 포장은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차 한 대 정도. 이 길을 따라서 보면 왼쪽에 빨간색 벽돌에 집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현수막이 좀 보입니다. 유치권 뭐 점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집의 그 주출입문이랑 그 다음에 난간이랑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주변을 보면요, 대부분 농경지, 그 다음에 촌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땅도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해갖고 240평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텃밭도 이제 좀 꾸밀 수 있는 여건은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앞마당 안까지 그 대문 있죠? 대문하고 이제 펜스로 되어 있는데, 대문 앞까지는 지금 보면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 앞에까지는 뭐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구축 느낌은 안 나죠. 외관부터 해갖고 지붕, 그 다음에 샤시까지 해서 좀 깔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층이 이제 20평 정도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인데, 집에 대한 승인 연도가 1995년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30년이 훌쩍 넘었고요. 지금 뒤에서 보면은 현수막이 보이죠? 유축권 행사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LPG 가스통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그 LPG를 주 연료로 쓰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제 그 데크도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이 담벼락으로 이렇게 잘 쳐져 있습니다. 한켠에는 잔독대도 있고요. 땅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좀 되어 있고요. 건물은 니은자로 되어 있고 향을 보면은 약간 이제 위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북쪽이고 오른쪽은 동쪽. 그래서 북동향의 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면은 본권이랑 비슷한 집들, 그 다음에 뭐 농경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적도를 보면은 땅에 대한 경계감은 좀 더 확실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체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이제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노란색으로 약간 희미하게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그 2~3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컨테이너도 오른쪽에 좀 있고, 그래서 드론으로 해서 보면요, 이렇게 이제 경계면이 좀 더 확실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차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죠? 여기까지 시멘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만 또 시멘트로 발라놔서 장독대나 뭐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고,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래서 주출입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차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앞에다 좀 충분히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데크 있고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지금 이 간평서에 있는 사진인데 이쪽 뒤쪽에 이제 담벼락이 있고, 간평 당시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담벼락으로 되어 있는데 담벼락 펜스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재 같은 걸 보니까는 이때 그 좀 한 것 같아요. 공사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멘이 잘 발라져 있죠.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세멘이 좀 잘 발라져 있다. 이렇게 보면은 난간 펜스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들어온 썸네일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치도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니은자로 되어 있고,
여기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평, 4평 정도 되어 있는데 방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물 평수가 지금 보시면 그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고 해서 실사했을 때는 26평이라고 하니까 방이 뭐 많이 빠지면 3개 정도 빠지겠네요. 그리고 땅에 대한 거는 총 하나, 둘, 셋, 네 필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 땅값만 지금 보면은 1000만원, 1500에서 이거 3000, 그 다음에 여기 8600 하면은 1억 한 2000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본권을 바치고 있는 땅이 이제 149평, 150평 정도니까 다 합하면은 한 3억 3천, 뭐 3억 초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전부 건물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천 정도가 되어 있다, 감정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 건물가액을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건물이 지금 이렇게 평당 230만 원 가액 잡혀 있고 총 건물가액이 7천, 이게 100만 원이군요.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로 감정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감정가가 이제 3억 8천이고 해서 지금은 이제 1억 8천까지 땅값보다도 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 땅만 본권 건물을 바치고 있는 요 땅 큰 땅이거든요. 149평하고 그다음에 요 앞에 이제 답이 있는데 요것만 포함해도 이제 거의 이제 2억 8천 거의 이제 3억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저가가 땅값 이하로 빠진 1억 8천 정도 거의 이제 굉장히 좀 가격이 이런 것만 보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1일이 말소 기준 걸리고 선순위냐 후순위를 봐야 되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뭐 그 전입된 임차인이 없으니까 낙찰받고 이제 낙찰자가 따로 인수해야 되나 뭐 그런 권리는 없는데 지금 보시면 주의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딱히 뭐 실측하고 뭐 다르고 뭐 진입로를 쓰고 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필지가 또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대지로 쓰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다가 이제 농지증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는 주의점이 하나가 있고 농지증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신고 금액이 2억 5천입니다. 근데 좀 의아스럽죠? 왜냐면은 지금 땅끝 건물에 대한 감정이 6천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이 지은 지 그 위성 지도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2025년 위성이에요. 그리고 2022년 2025년 위성 지도고 2022년인가요? 이거 해보면은 그때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뭐 4년 정도가 좀 되어 있는 지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런 걸 반영하듯이 지금 건물 가액도 굉장히 좀 낮게 뭐 6천만 원이니까 뭐 거의 안 쳐줬다. 전체 감정가에 대비해서 안 쳐줬다 그런 느낌이 되는데 유치권이 지금 보면은 2억 5천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건물 연식이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구축인데 아까 보는 것처럼 샤시랑 지붕이랑 뭐 이런 걸 다 했는 걸로 올 수리가 좀 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2억 5천이 좀 과다하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촌집 같은 경우는 뭐 20평인데 이걸 부시고 지어도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촌집인데 개보수를 했는데 이 정도인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요거는 이제 좀 다퉈볼 만합니다. 2억 5천이 제 생각으로는 일반 이제 이 집에 대한 공사에 대한 그 어떤 그 대금으로 유치권을 신고한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알파 기타 이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생긴 그런 대금까지 다 청구한 것 같아요. 경매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요거는 이제 좀 과장됐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근거는 건물 가액도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무슨 2억 5천이나 발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뭐 땅을 갈아엎거나 그런 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제 어떤 그 감정가액이나 그 다음에 위성지도에 있을 때 봤을 때 어떤 이제 그 지은지 뭐 개보수한지 그렇게 많이 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협상을 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따가 이제 물건 설명하면서 최종 총평하면서 얘기를 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의 이제 가장 낮은 가격선을 보면 1억대 매물도 있고요. 2억대 매물도 있고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은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최저가 기준이긴 한데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건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보시면 실거래가 지금 뭐 이렇게 잘 반영이 된 건 없고, 얘가 이제 보시면 전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이제 평당 189만 원으로 가장 최고가를 좀 기록했고, 2022년이고요.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런 안쪽에 있는 거는 좀 비교 대상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좀 값이 더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보시면 도로에 잘 붙어 있네. 그래서 여기도 평당 1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지금 평당 단가를 한번 매겨 보면요. 지금 1억 8천, 대략 한 1억 9천으로 잡아 놓고 평당, 물론 이제 답도 있긴 한데, 잠깐만, 지금 답이 대지랑 그 평당 단가가 거의 차이가 없네요. 보시면 대지가 지금 이거죠. 그래서 평당 130만 원에 그 감정이 되어 있고, 답도 마찬가지로 1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답인데 그냥 대지로 쓰고 있으니까 감정이 이렇게 평당 가격이 매겨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냥 다 합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억 9천 잡고 최저가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240평을 나누면 평당 79만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비교를 해보면 요게 이제 평당 80만 원. 그래서 이쪽보다도 이제 거의 한 반 가격 돼 있고요. 이런 쪽도보다도 좀 많이 빠져 있는. 물론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대지인데 얘네는 그보다도 싼 전이나 뭐 답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가격적인 게 더 많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체감이 좀 많이 빠졌구나 이런 체감이 되는 부분이고, 버스 정류장까지는 좀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게 1km 정도 걸려요. 그래서 차가 좀 있어야 됩니다. 도보로 걸어간다고 하면은 버스 정류장까지는 18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문건이 여기 있고 이 면내까지는 그래도 가까워요. 3km 정도 걸리고요. 차로 가면은 7분이 걸리는 상황이라 10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면내 생활권도 괜찮다. 본건이 여기 있고 시청, 이 시청도 보면은 25km 정도, 그래서 36분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시청을 가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더 시내가 가까워요. 여기 그 기차역, 이 안중역도 이렇게 가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면내 시내도 굉장히 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생활권도 괜찮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위로는 화성, 그 다음에 오산, 평택, 여기 30km 근방이에요. 여기까지 30km.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천안, 아산, 당진, 예산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고속도로도 잘 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외곽 쪽으로나 서울 수도권으로도 빠지게도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물건을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땅값만 대략 한 3억 정도가 찍혀 있는데 지금 더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물 연식은 좀 오래됐는데 거의 올수리를 좀 해놓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수리비 부담은 좀 덜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땅하고 건물 전부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거다. 그리고 낙찰받고 낙찰자가 따로 인수해야 될 건 없지만 유치권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 신고가 좀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2억 5천입니다.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건물도 보면은 2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 개보수하고 천장 보수하고 샤시 단다고 하더라도 2억이 아니라 뭐 3, 4천이면 떡을 치거든요. 3, 4천도 좀 많아요. 이렇게 개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억 5천이 아마 일반 공사 대금이 아니라 일반 채권 채무 관계에서 2억 5천을 다 이렇게 넣은 것 같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자 측에서 좀 연락을 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자 같은 경우는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싸게 유치권 때문에 좀 더 싸게 빠지면은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잖아요, 채권자가. 그죠? 그래서 돌려받은 돈이 또 까이니까 남은 또 재산이나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또 압류하고 경매를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한 세월이니까 아마도 물어봤을 때 좀 잘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를 좀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뭐 은행이겠죠. 근데 이제 은행도 자기 물건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은행원들은 그냥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좀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특유의 귀찮음, 은행원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은 이제 좀 귀찮고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말은 뭐 개인정보 때문에 못 알려준다고 하는데 뭐 귀찮은 거죠, 사실. 그래서 여튼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정 안 되면 유치권자를 만나면 돼요. 만나서 어디 공사를 하셨냐,
아니면은 뭐 다른 채권 채무 관계가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좀 탐문 조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절대 2억 5천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감정가가 이 건물에 대한 감정가 6천만 원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땅이 총 4필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그래서 농지증인 발급이 좀 필요하니까 낙찰 전에, 입찰 전이죠. 입찰 전에 관할 지자체가 가서 농지증 여부를, 발급 여부를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거는 이제 협상 때문에 난이도가 살짝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그 1억 되고 땅이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뭐 수리비 부담도 좀 없고 협상만 잘하면 좀 괜찮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챙겨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